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등포 청소년연합 유자청입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저는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유자청의 회장인 대형고등학교 1학년 장영수입니다. 여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선유고를 졸업하고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유자청 대학생 멘토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자청 재능팀 막내 대영중학교 2학년 강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자청 재능팀 팀장 대영중학교 3학년 조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시립 물레청소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한주상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가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막 이제 화장을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나 막 이게 마스크를 쓰면 숨을 못 쉬잖아요. 자, 피부가. 그래서 막 피부 트러블도 엄청 나고 이걸 또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주변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호흡이 52.9% 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 피부 트러블 28.9%, 세 번째, 의사소통 문제 8.2%, 그 다음 그 외 기타, 마스크 분실, 화장품 묻음, 입냄새가 8.8%입니다. 그럼 다른 불편한 점 뭐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라든가 뭐 놀러 간다든지 여가 생활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점들이 좀 굉장히 많은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일주일에 7번은 다 나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PC방이든 코인 노래방이든 막 놀 수 있는 막 지하상가나 쇼핑할 수 있는 곳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쇼핑하기도 살짝 무섭고 걱정돼서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캠핑이나 각종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콘서트가 되게 많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아이돌도 못 보러 가고 친구들도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우 형은 무엇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 새내기인데 저는 그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MT나 아니면은 개강총회 아니면 세터 같은 게 다 취소가 됐거든요. 수업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사이버강의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다니는데 이제 뭐 국립서울 사이버대학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샤가 아니라 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아주 많이 변했었고요. 저도 정우 형의 말에 좀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저는 내신 졸업식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졸업식도 사이버로 맞아요. 다 교실에서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많이 좀 불편했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도 음수대를 못 쓰거나 좀 제한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되게 친구랑도 사귀지도 못하고 급식도 저희 지정석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친구도 사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이제 막 맨날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근데 그때마다 맨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제 시간에 안 듣고 이제 그날 저녁에 몰아서 듣는데 이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얼른 들어라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짝 화를 내는 성격이기도 좀 잘 내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담으로는 이제 한주상 팀장님께서 전혀 이 주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말을 이제 저희 아이가 아닌 일반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 오히려 저희 딸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서 저는 되게
그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반대 의견이라 이게 어쩌면 저희 딸아이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딸아이는 아빠 계속 일찍 와서 좀 싫은데? 라고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조그만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불화가 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340명한테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후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겼다는 게 21.6%로 약 5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갈등이 더 늘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제한하고 급식을 거리두기 하고 먹고 되게 따로따로 앉는 듯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뭐 어떻게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실 안에서는 제가 등교하자마자 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열 체크가 좀 높게 나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따로 보건실로 불러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저도 몇 번 안 쓰고 와서 선생님한테 많이 꾸중 좀 듣고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급식실에 대부분 칸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 칸막이가 없어서 대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너는 여기 앉아라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서 그렇게 앉아서 말 없이 그냥 마스크만 받고 밥 먹고 바로 쓰고 바로 교실로 가는. 센터에서는 혹시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나요? 저희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저번 달까지는 아예 입장이 불가했다가 이번 달부터 조금씩 입장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방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구에서 열 체크랑 그리고 손 소독 다 진행을 하고 교실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소독 다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씩 전체 전관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강좌나 프로그램에 소속된 참가자들만 입장이 가능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유자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77%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의 코로나 방역 활동에 만족한다고 하는 답변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4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등교 시간이나 그럴 때 친구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과연 뭐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건가 그런 거에서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도 팔 뻗으면 다 닿는 거리에 있어서 이게 정확히 방역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저희는 이제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맨날 이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다 복도로 돌아다니시면서 각 교실을 확인하셔서 너네 붙어 있으면 너네 붙지 말라,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민채는 이에 관련된 다른 경험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공기가 순환한다면서 저희 선풍기를 못 틀게 하세요. 그래서 에어컨만 틀고 있는데 에어컨도 이제 창문을 열고 틀라고 하셔서 전혀 시원하지 못한 공기를 맡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방역이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청소년분들께서는 그럼 학교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학원을 갔는데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이 이제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방역이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마스크를 안 쓴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거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주춤하고 나서 홍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 거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갔다 오기 시험이 끝나서 네네네. 갔다 오긴 했습니다.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갔다 오긴 했는데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단합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뉴스를 그래도 부모님이 맨날 틀어놓으셔서 이제 그 가끔씩 듣는데 예전에 저희가 신천지가 터졌고 교회도 터졌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안 쓰고 교회를 가시거나 하셔서 거기서 집단 감염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뉴스에서도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KTX를 타서 거기서도 이제 감염이 되고 해서 저는 거리두기 이게 맞나 그럴 바에 집에 다 가둬놓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아, 네. 저는 잘 쓰고 딸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학교를 거의 가본 적이 없고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를 보면 항상 컴퓨터로만 이렇게 온라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과제를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든 것 같긴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공부를 안 합니다. 아니 전망타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네요. 제가 이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간일 때는 공부를 하죠.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진짜예요. 진짜 그럼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이 끝났다 하면은 자는 거고 안 끝났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이제 공부를 하죠. 진짜예요. 네. 저는 이번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하잖아요. 그 온라인 클래스를 제가 많이 귀찮아해서 몇 번 빼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과의 모닝콜과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쾌하겠네요. 많이 상쾌해요? 그리고 저는 자기주도가 좀 안 되는 학생과 이렇게 자기주도를 해왔던 학생과의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민채는 수업 같은 거 어떻게 듣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온라인 클래스로 듣죠.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틀고 다시 자는 그런 학생이라서 일단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굉장히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문제집이나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지금 학교를 이제 믿는 게 아니라 학원을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제 문과라서 전면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네, 일단은 저는 수업을 막 빠뜨리거나 다 실시간이었지만 빠뜨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대면 수업보다는 더 뭔가 기가 빨린다고 할까요? 뭔가 1시간 수업 들었는데 이제 한 2시간 수업 들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그 온라인에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제 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학원에 가서 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영수 같은 경우에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뭐랄까 중학생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학교에서 대면하는 수업을 진짜 선호하는 편이에요. 되게 학교 안에 있으면 제가 집중을 잘 하는데 온라인 클래스로 하면 또 집중을 안 하고 이렇게 또 자고 안 듣고 하니까 저는 이번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금한 게 학부모로서 수학이라든가 풀어야 되는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기 엄마가 아이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내년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는 좀은 저희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좀 가르쳐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수학이나 이런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학원의 의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려줄 사람이 없고 선생님한테 연락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매일 가는 학원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알려달라 하면은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학원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덕분에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저는 이번이 첫 시험이어서 제 실력을 잘 몰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잘 봤다고 생각해요. 재수 없네요. 유나는 어떤 경험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녔다가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안 다니게 됐는데 다닐 때는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끊으니까 지금 하락이네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와 다르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이 떨어졌고요. 인간적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90점 위 그렇게 가고 학원 안 다니는 저처럼 못하는 친구들은 50점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게 격차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교육부 거기서도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 하셨는데 아무리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더 쉬워진 거죠. 안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더 떨어진 거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까 더 쉬워서 더 높아진 거고 그래서 격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40명의 학생에게 성적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낮아짐과 낮아짐의 합이 41.8%, 높아짐과 매우 높아짐의 합이 9.1%로 100명 중에 40명이 성적이 낮아졌다고 답했고 100명 중에 7명이 성적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 학생의 절반 정도가 성적이 낮아졌다고 답했는데 정말 성적의 낮아짐이 심각한 것 같아요. 거의 절반 이상인 학생들이 다 성적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네요. 성적을 올리려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맞겠군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위해서 학원을 끊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고치고 싶은 거나 뭐 놀러 가고 싶은 뭐 그런 거 무엇인지 한 분씩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노래방을 제일 가고 싶어요. 막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노래방을 되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노래방을 못 가니까 스트레스는 쌓이고 짜증은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막 이제 시험 끝나고 막 놀러 가잖아요. 근데 시험 끝나는데 놀러 갈 수는 없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바람직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막 코로나 끝나면 그냥 바로 롯데월드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진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러 가서 놀이기구 신나게 타고. 저는 다 반응이 왜 나 그래? 아니 나만 그래? 제가 놀이공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무서운 걸 못하니까 저는 좋아해요. 저는 바다나 다른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렇게 한층 좀 뒤에서 보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바닷바람 쐬면서 회 먹고 그쵸. 힐링하고 막 힐링하고 회 싶습니다. 먹고. 그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래사장에 낙서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 오면서 가장 기대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축제였거든요. 물론 서울대 대학교 축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학교 내 활동이 다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코로나 끝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열려가지고 저도 많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돌 콘서트나 막 그런데 가서 신나게 막 응원봉 흔들면서 놀아야 되는데 또 못하고. 요즘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대규모 단합을 맞아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 이 시기에는 그 청소년들과 함께 뭐 몽골로 봉사활동도 가고 캄보디아로 봉사활동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가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롯데 타워도 보러 가고 지하철로 서울 여행도 가고 동아리 축제도 열고 되게 굉장히 많은 청소년 활동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되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게 정말로 그리운 게 되어버려서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면 작년과 했던 활동보다 더 재밌게 청소년들과 많은 활동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덕분에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분과 함께 딸아이가 여러분들이 아까 의견을 들었지만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 부모님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이는 또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좋아할 수도 있죠, 아이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그럼 코로나19 뒷담화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